1층 대형상을 임차를 맞추셨다고요? 네, 한 달에 남는 거는 대출이자 빼고 500 정도 남아요. 얼마에 받으신 거예요? 18억에 받았습니다. 이는 18억에 받았는데 매매 차익이 18억이라고요? 네. 야 여러분, 야노도 최초로 이렇게 AR로 이모지로 여러분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모지보다는 신문이 훨씬 더 잘생기셨는데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리스마 수라고 하고요. 투자한 지는 한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4개월? 그러니까 1년 4개월 중에 오늘 투자하신 물건은 몇 번째 물건이신 거예요? 한 5번째 정도 됐어요. 야 그러면 초보는 아니신 것 같아요? 초보입니다. 근데 직장 다니시면서 5건이나 가능하신 거예요? 공투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를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된다면 경매장에 안 가더라도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 직장인이면 공투를 통해서 현실적인 제약을 벗어나고 네. 공매 투자를 통해서 시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럼 짧게 5건 정도는 어떤 거 하신 거예요? 일반 아파트 투자를 한 것도 있고요. 경매로 그거는 낙찰을 받았고 그다음에 일반 매매로 지식산업센터하고 1억 이하 법인 투자 아파트 투자를 했습니다. 나머지 법인 투자, 네. 이건 경매였어요? 일반 매물이었어요? 일반 매물이었어요. 일반 매물 투자하시고 이거는 상가는 첫 번째 투자? 네. 이건 역시 공투로 하신 거예요? 네. 몇 분이서 하신 거예요? 4명이서 같이 했어요. 네 분이서? 근데 18억 물건에 네 분이서 하면 사러 나누면 인당 5억짜리 물건? 네. 저는 뭐 상가로는 적절한 물건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1층 상가이고요. 평수는 83평, 전용 면적 83평이고 예전에 이제 구 신한은행으로 사용하던 물건이었는데 저희가 신탁 공매로 나온 물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한은행? 이 물건 느낌 오는데 이 신한은행 이거 솔직히 저도 현장을 되게 가고 싶었었는데 못 갔던, 하지만 낙찰 받으셔서 이렇게 세팅까지 다 되게 좋아 보였어가지고 한참 쳐다보다가 현장 임장을 가야지 하다가 결국 못 갔었었는데 그 물건 낙찰 받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물건에 여러분들 굉장히 큰 장애가 있었거든요. 이 물건에 2가지가 있었었는데 그 장애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일단은 물건을 좋게 본 거는 배우 세대가 탄탄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거리 코너 자리에 위치한 1층 상가인데다가 공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경쟁자도 덜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었고요. 위치는 저도 그 검색을 했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강북구 쪽에 있고요. 강북구에도 이렇게 위치로 딱 보면 일단은 딱 되게 좁아요. 전부 다 아파트 있는데 한 가운데 있는 이 사거리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좋아 보이죠? 투자를 안 하는 사람도 좋아 보이는. 네.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코너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의 1층에 옛날에 신한은행으로 이렇게 쓰던 자리, 네, 맞습니다. 이 자리죠. 이 물건이잖아요. 네. 이 물건. 그런데 저도 이거 봤을 때 이게 화단이랑 이 간판이 조금 많이 가려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어쨌든 입지적으로는 모르시는 초보분들이 봐도 딱 좋아 보이는 네. 그 물건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투자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되게 좋게 보고 접근을 했었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하단으로 약간 시야가 좀 가려져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상가 전체 중에서 반 정도를 다른 내측에 있는 상가가 간판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 두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고. 전 오른쪽에 보면 미락 한독 피부 저쪽이 이 1층 상가의 간판 자리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하 이거 뭐 1층이 아니고 약간 반지하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반지하 약간 형태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공부상에는 1층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 이 앞부분에 있는 화단만 제거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상가로 변모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수익률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측 상가에 있는 임대료 기준을 산정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원래 기존의 신한은행은 월 임대료가 750만 원 정도였습니다. 750만 원? 네. 750만 원도 나쁘진 않은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83평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했었을 때 평당 10만 원을 받으면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고요. 만약에 화단하고 간판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존에 있는 상태로 임차를 맞춘다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접근을 하게 됐어요. 최저가가 얼마였죠 그때는? 최저가는 17억 7천 정도. 17억 7천이니까 18억 신흥에서 해서 18억 들어가도 그냥 내가 이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 네, 그래서 뭐 1층 임대료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850만 원 정도를 맞추면 저희가 한 23억 정도는 그렇죠. 매도가가 산정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입찰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화단 부분하고 간판을 해결해서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결정. 근데 입찰하기 전에 이 화단을 어떻게 없앨 생각이었던 거예요?
화단도 충분히 이제 공용 부분이지만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 내에서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신한은행이 한 3년 정도 공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이나 공실이었어요? 네, 이 상가 내에서 그래도 신한은행이 큰 역할을 했었는데 3년간 공실이다 보니까 주변 상가주분들이 이제 신한은행에 임차를 맞추는 거에 있어서 되게 약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가관리단하고 얘기를 해서 풀어나간다면은 저희가 충분히 화단을 더 좋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의 가치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저 간판은 그 상가의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저 자리까지가 원래 이 신한은행 자리였는데 저 간판은 어떻게 뛸 생각을 하신 거예요? 미락 한독 피부 비만을 여기 상가주를 만나 뵀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 20년을 넘게 한 자리에서 운영을 하셨던 분이었고 주변에 대부분의 고객층들이 동네 주민들이다 보니까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냥 알고서 찾아오다 보니까 간판에 대해서 약간 그 예민하지 않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미리 조금 파악을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신한은행에 배정받은 간판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간판을 제거하는 대신에 이 코너 자리에 있는 간판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여기 코너 보면 여기 신한은행이 또 하나 있구나. 네, 간판이 크기는 하지만 되게 오래된 간판이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니즈가 있으셔서 저희가 코너 자리에 좋은 자리로 이쁜 간판으로 맞춰서 드릴 테니 해당 간판을 좀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네. 협상의 기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어쨌든 저기 내 측에 있는 상가의 간판이었고 그 사장님은 간판빨로 장사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알려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찍히려는 생각도 없었고 어쨌든 새로 간판을 해주면 그 조건을 내줬다? 네, 맞습니다. 이야, 저 같으면 저는 절대 안 내주거든요. 1층에 간판을 달 수 있는 거 없는 것 따라서 이 내측 상가의 가치가 몇십 배가 높아져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손쉽게 저희가 간판을 해결할 수 있었고 야, 너무 쉽게 해결된 것 같아요. 예. 가볼걸. 내 상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낙찰을 받고 먼저 순서대로 간판 작업하고 그다음 화단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상가 관리단 분들하고 친해져야 될 것 같아서 떡도 돌리고 인사를 드리면서 상가 관리단 분들하고 친해지는 자리를 좀 많이 마련을 했었고요. 그냥 가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분들이 더 흔쾌히 허락을 해주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미지화한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상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고객분들을 많이 집객을 해서 상가가 모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니 대부분 좋게 봐주시고 허락을 해주셔서 화단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물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어쨌든 공용 부분은 그 전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고 합법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금품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 현장을 가야지만 아는 거네. 3년 동안 공실이었고 내가 활성화 시킨다면 다른 이들도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한 번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 현장 임장을 가야 돼. 제가 진짜 이 물건 가야지 하다가 보고서만 들었거든요. 보고서만 받고 그래도 가봐야겠다 했는데 이게 초보분들 갔다 오니까 안 좋은 얘기만 했어요. 화단 못 없앨 것 같아요. 간판도 안에 있어요. 또 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런가? 그래가지고 결국 대빵빠져 못 갔는데 어쨌든 좋네요. 여기 지금 앞에 비어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여기를 바닥을 좀 깨끗하게 하고 조명을 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저 서비스 공간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었는데 네. 좋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변경을 시켜드렸거든요. 훨씬 좋아졌네요. 네. 간판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네. 간판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만약 간판을 그 내측 소유자가 내 간판인데 난 절대 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대안을 가지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판 자리를 만약에 지키신다고 하시면 이제 간판을 대거는 하지 않되 대신 이제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저희가 또 이쁜 간판으로 만들어 드리고 약간 옆으로 공간 조정을 해서 한다면 저희가 만약에 분할을 하더라도 전체 간판 자리를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소리 자리의 간판이 아니라 다른
자리 하나 더 달아드리는 걸로 해서 간판을 2개 달아드릴 테니 조금 조정을 해달라고. 아 그래도 싫어. 그래도 나는 싫어. 난 못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전체 통임대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분할을 하게 된다면 간판 자리가 많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통임대를 맞추게 되면 기존의 신한은행 간판만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잘 협상이 돼서 전체 간판을 제거하고 온전한 상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저는 이 물건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단이야 뭐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다 싶었지만 와 간판이 정말 쉽지 않겠다 생각했었는데 야 간판이 정말 나이스하게 해결이 잘 됐네요. 아우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대는 어떤 업체랑 어떻게 얼마에 맞추신 거죠? 리퍼 전문 업체랑 맞추게 되었고요. 리퍼샵이 들어온 거예요? 네. 월세 700에 그 매출의 2%를 저희가 매출의 2%. 임대료를 받기로 했고요. 그렇게 임차를 맞춘 이유는 아무래도 리퍼샵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픈을 할 때 모든 전자제품들을 본인들이 다 매입을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받는 월세로 세팅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리퍼를 맞추기 전에 임대는 이렇게 어떻게 맞춰? 왜냐면 1층이 대형 상가를 임대 맞추는 거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희가 2가지 전략으로 진행을 했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직접 전단지를 제작해서 만드신 거예요? 네, 잘 만들었다. 직접 전단지를 제작해서 그 도봉구와 주변에 있는 부동산 한 1,500개 정도의 전단지를 다 보냈습니다. 1,500개? 예. 아 직접 가진 않았어요? 그러면 1,500 문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 국가정보 포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 그 주소랑 그 다음에 정보를 저희가 다 다운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맞춤식으로 해서 우편 봉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다 전단지를 넣어가지고. 아 이거 우편 그 문자로 보낸 것도 아니고 우편으로 다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전체 1,500개 정도 부동산에다가 우편물을 보내고 피드백이 오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직접 통화를 하고 약간 관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1차적으로 스크리닝 한 다음에 저희랑 약간 컨택이 많이 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주 통화를 하고 아니면 이제 몇몇 부동산들을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한 번 더 물건 설명을 하는 전략을 세웠고요. 또 2번째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프랜차이즈 업체에다가 입점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물건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러이러한 상가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제일 관심 있었던 프랜차이즈는? 원래는 이제 마트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주변에 이제 배우 세대가 많고 하다 보니까 마트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몇몇 군데 연락을 드리고 나서 11월 정도에 이제 마트에서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마트면은 뭐, 야, 저쪽 유명한 G 아니면 L 막 이런 데죠? 네, H마트에서 홈플러스. 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제 되게 좋게 봐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갔었다가 근데? CEO 보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이 해당 지역에 사시는 임원분이 조금 안 좋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필 인물이 여기 살았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보시다시피 조금 반지하 같은 느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H마트에서 처음 게시하는 그 점포가 되는데 2023년에 그런 점포를 조금 더 약간 좋은 점포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정중하게 약간 거절을. 너무 아깝다. 이제 2번째는 저희가 그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직접 미팅을 하면서 입점 제안을 했고 그 가능하다고 말한 업체들이 뭐 투썸플레이스라든지 파스쿠찌 뭐 등등 대형 그 카페들에서 오케이를 했었고 그 외에도 뭐 한솥이라든지 아니면 뭐 본죽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이제 컨택을 하고 오케이는 했었으나 지금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또 가맹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가맹주 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리퍼샵하고 했었을 때 상가의 모습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가 임차를 맞추게 된다면 더 쉽게 맞출 거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리퍼샵과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현재 모습은 약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픈을 하고 나서는 당분간은 정상화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금리가 인하되는 때를 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매도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이 물건을 처리해 가면서 약간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그
팔콘 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과감함과 신중함이 중용을 이룰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딱 적합한 물건인 것 같고 신중함을 45% 정도 하고 과감함이 한 55%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약간 어떤 상가를 보거나 했었을 때 애매한 게 있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그때는 한번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그런 과감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신한은행 자리는 기본적으로 상가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걸 잘 아실 거고 18억이 받아서 지금 계획됐던 월세가 나온다면 매매 차익은 무려 8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 꾸밀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판다고 해도 손해보지 않는, 월세만 받아도 이자 빼고 남는 투자를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우리 카리스마 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감한 6, 신중함 4 정도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